네, 오늘은 다른 포럼보다 좀 이렇게 솔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업계가 뭐 다 아시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황이 어떻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항상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현황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장표입니다. 위에 두 개 회사 보시면은 파이저하고 호프만 라로시입니다. 호프만이 시가총액이 359조 원, 호프만 라로시가 332조 원. 그리고 매출액이 화이저가 작년에 이 코로나 백신 덕분에 엄청 뛰었습니다. 104조 원의 매출이고요. 호프만 라로시는 80조 원입니다. 연구비를 화이저가 17.7조 원, 호프만 라로시가 18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이익이 28조 19조를 내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한양행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4.1조 원, 매출액이 1.7조 원, 연구비 1,350억 원, 순이익 1,100억 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큰 기업보다 저 기업들은 거의 50배에서 100배가 다 커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의 전체 연구 개발비를 다 합치면은 1년에 3조에서 4조를 씁니다. 그런데 이건 한 기업이 여태까지 우리 얘기할 때는 보통 10조 내외를 쓴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18조, 19조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09년 말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해서 나온 것이 산재에서 뽑은 바이오시밀러 쪽이었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성공을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생산까지는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마케팅에서 얼마나 어려운데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그걸 극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바이오시밀러에서는 넘버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예거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글로벌 넘버원을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에도.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회사들하고 똑같은 걸 경쟁을 해서는 어렵겠지만은 뭔가 조금 빠져나와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가면은 갈 수 있다. 우리가 바이오시밀러가 성공한 요인을 보면은 첫째는 스피드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해서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세계 최초로 항체를 허가를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오시밀러라는 특징상 생산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커패시티가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6만 리터 바이오리액터, 셀트리온이 16만 리터, 52만 리터가 송도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크다고 여태까지 세계적인 CDMO인 론자와 베링거 잉겔하임이 뭐 한 25만 리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2배 되는 것을 우리가 송도에 지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은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외에 향후 우리가 바이오 신약을 갈 때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있는 인력이라든지 미국, 유럽 허가받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마지막은 결국은 펀딩입니다. 여기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간 거지, 비슷한 시기에 2009년도에 또 하나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잡은 것이 세포치료제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식약처의 심사위원도 늘리고 해서 2011년, 12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줄기세포 쪽으로는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조그만 바이오 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조그맣게 해서 임상 허가를 받고 글로벌 시장을 나가지 못한 겁니다. 만일 그 당시에 조 단위의 돈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산업은 길게 봐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는 거는 사람하고 돈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될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하다가 임상이 실패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돈을 대주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돈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벤처가 성공한 게 길리아드 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를 갈라놨는데요. 페이스 1이 87년부터 10년간 96년까지입니다. 스타트입니다. 시총이 이때 1조였고요. 이때는 다행히 이 회사가 타미플루라는 것을 로슈에 라이선스 아웃해서 그나마 조금씩 커가고 있었어요. 이때는 기술 수치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바이오 같은 메어들이죠. 페이스 2가 97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이때 시총이 60조가 됩니다. 이때 한 거는
R&D에서 BD와 CD로 가서 첫 HIV 치료제인 비리아드를 출시를 하고 이거를 직접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케팅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99년에 유럽에 있는 넥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걸 5억 불나 되는 돈에 인수를 하고요. 이래서 유럽 판매망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이 페이스 3를 보시면은 2009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지금 시총이 한 90조 정도 되는 회사죠. 여기서는 마케팅 외에 그 다음에 M&A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소발디를 들여올 때 파마셋을 11빌리언, 약 13조에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때는 말이 많죠. 13조나 들여가지고 저걸 인수할 가치가 있는 거냐. 그렇지만 이거는 적극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13조를 들여서 M&A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큰 기업의 매출액이 1.5조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 따라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의 모든 바이오벤처는 지금 길리아드의 페이스 1 스타트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술 수출하고 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어떻게 페이스 2, 페이스 3 갈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마케팅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를 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미국 유럽 회사들 M&A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자금인데 그 자금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냐가 키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창업 환경을 비교해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묵현상 단장이 얘기했듯이 한국의 창업 보면은 그냥 이제 교수님 창업이나 아니면 이제 용수 창업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기술 좋으면은 투자를 해주는데 저기 초기 단계 엔젤이나 시드 A에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탤런트나 스트래티지는 결국은 창업자 교수분이든 그분들 개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BD라든지 CD, 임상에 대한 전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계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 한국의 지금 모든 바이오벤처가 아까 1,500개, 2,000개 있지만은 다 부분 조각으로 조그만 기술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글로벌에서 인정될 만한 기술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그런 거를 한 번 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보스턴으로 갑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도 보스턴에 지사를 열고 하고 있는데 보스턴의 창업은 정말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 MIT 같은 아카데미아가 있고요. 연구소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많고 임상병원이 충분하고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다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아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구하기도 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벤처입니다. 바이오벤처 플래그십. 저게 이제 모더나의 기획 창업을 시키는 회사인데 저런 회사들이 지금은 투자를 5빌리언, 6빌리언 달러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아예 기획 창업으로 해서 몰고 가기 때문에 저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많이 나온 엑시트 플랜이 이거 여기저기 M&A뿐 아니라 스펙 합병, IPO가 다양한 거죠. 그래서 미국 보스턴에서는 저렇게 인력이 있고 돈이 있고 전략이 있으니까 그걸 기획 창업을 하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 바이오벤처들이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령 보스턴에 가져가서 돈만 있으면은 저 트랙을 태울 수가 있는 거고 저렇게 해서 하나가 성공한 게 나오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다른 바이오 기업들한테 갈 수 있는 석세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메가 펀드 얘기 나오고 임상이 3상 나왔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의 레이트 스테이지 펀딩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거의 시드 단계나 시리즈 A에 투자를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과 비교해서 뭐 시리즈 A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 가고 글로벌 시장을 가려면은 시리즈 C나 레이트 스테이지에 돈이 많이 필요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거의 레이트 스테이지에는 돈이 들어간 게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시리즈 A에 비해서. 미국을 보시면은 엄청난 돈이 시리즈 C와 레이트 스테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가 펀드를 만들면은 저런 쪽으로 어떻게 그러려면 결국은 가장 좋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런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양한 엑시트 옵션입니다. 제일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 IPO와 같은 나스닥 상장입니다. 21년도에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많이 150개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29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왼쪽에 M&A를 보시면은
M&A 딜 수는 150개의 15배인 2,400개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29 빌리언 달러가 아니라 500 빌리언 달러예요. 엄청난 돈이 M&A에 있고 거의 모든 엑시트는 M&A를 통해서 본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스펙 합병인데 스펙 합병도 356개, 그러니까 IPO의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M&A 쪽을 더 활성화해서 지금 안 되는 회사들은 죽고 빨리 키워서 덩치를 키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첫째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과제를 해서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력이 안 되면은 미국 시장에 나가서 미국 사람을 써서라도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아까 1,500개의 VC가 벤처 캠퍼니가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VC 펀딩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이 VC 펀딩입니다. 저 하이 VC 펀딩이 유리한 거는 저기서 들어온 순간에 그 회사의 어떤 크레디빌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런 회사가 좋은 CEO를 구해줍니다. 모더나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플래그십에서 CEO인 스티븐 방셀을 CEO로 선정한 것이 제일 큰 성공 요인이에요. 그 정도로 이런 CEO에 대한 니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엑시트 옵션. IPO만 가면 안 되고 M&A라든지 스펙 등 여러 가지를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하나는 과감한 규제 혁신입니다. 가령 mRNA 백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국내에서 개발됐으면은 저게 저렇게 허가를 받고 글로벌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따져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정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운데 이렇게 좀 협력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